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1월 16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개파락을 좀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뭐 경기 침체 좀 약할 거다. 약한 침체는 괜찮다. 경기 침체가 결국 지금도 뭐 계속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올해 좀 가장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경제들이 좀 뭐 잘 버틴다, 그래서 뭐 약한 경기 침체 이런 키워드를 붙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갖다 이제 좀 조그맣게 뭐 엄청 크게 반등은 아니고 그냥 이제 조금 나쁘지 않게 돌려준 모습이지만, 그래도 올해 그냥 지수가 계속 만만한 흐름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봤을 때는 계속 강조 드리는 큰 박스권 대신에 이제 그 박스권에 대해서도 저점을 한두 번 정도는 깰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좀 박스권을 그려둔다고 하더라도 이 박스권이 뭐 좀 확장이 될 수 있죠. 될 수는 있더라도 저점에 대해서는 한두 번 정도는 좀 뭔가 키워드 뭐 갖다 붙이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라는 거는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세계 증시, 뭐 미국 금리, 기준금리 올리면서부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작은 중소기업들은 데미지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이제 시장에서 실제로 표출이 되냐, 그리고 그 표출될 때 이게 어느 정도 뭐 시장에서 그냥 이 정도 뭐 좀 작은 중소기업 뭐 한두 개 정도 뭐 한 10개, 10개 이런 거는 예상했어 하고 넘어갈 정도인지, 아니면 뭐야 얘네들이 10대 개 정도를 무너지는데 거기서 또 돈 빌려주고 한 기업들도 같이 덩달아서 이거 생각보단 큰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수가 조금 더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크게 감안을 하더라도, 저점이 깨고 내려가더라도 그런 구간은 저는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계속 볼 것 같습니다. 뭐 밀려봤자 뭐 600선, 500선 여기 있겠죠. 뭐 여기까지 안 가면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이런 구간은 오더라도 엄청 매력적인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오면은 당연히 시장이 좀 무난하게 가니까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무언가 우리가 예상 못한 시황상의 큰 악재라던가 혹은 경기 침체, 그런 게 이제 좀 예상보다 크게 부각이 되면은 저점 깨고 좀 더 밀리더라도 그런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런 곳은 내려오면 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올해 좀 포트갈리 큰 그 박스름 시황에서 매매는 포트갈리가 진짜 다예요. 뭐 특별한 뭐 종목 선정 같은 것도 당연히 엄청 중요하죠. 주식 자체에서 이제 강한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필수이긴 한데, 그거 외에 그 다음 요소는 이제 포트관리입니다. 비중 조절.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좀 현금에 대해서 혹은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포트 계속 좀 현금 확보하는 그런 매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설 연휴 앞둔 주죠. 그래서 월화 수목 금, 이번에는 이제 연휴가 이제 다음 주 월화 이렇게 껴있기는 한데, 보통 연휴 앞두고서는 시장이 좀 이상하게 거래대금이 좀 말라 비틀어진다까지는 아닌데 살짝은 좀 시장에서 눈치 보는 그런 주가 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는 뭐 슬쩍 좀 심심하더라도 설 연휴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앞둔 주라는 거. 그리고 이번 주에 일단은 뭐 새로운 뉴스가 추가되지 않는 한 사실상 저번 주부터 계속 봐오던,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오늘 이제 뭐 발표 이것저것 나오고 하면은 그냥 내일 갭 뜨고 그냥 또 식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좀 새로운 이슈 안 붙으면은 좀 밋밋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1월 14일부터 17일 이제 오늘 어제부터 해가지고 국빈 방문 갖고, 오늘 이따가 아마 정상회담 그런 것에서 뭐 키워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사실 장이 열렸을 때 나오는 게 가장 매매하기 좋거든요. 특히 뉴스를 조금 더 캐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근데 이게 만약에 오늘 뭐 원전에 대해서 뭐 협력, 뭐 아니면은 뭐 어디 좀 추가 건설, 뭐 아니면 어디 뭐 방산, 뭐 일조 계약, 뭐 MOU 추진, 이런 키워드가 오늘 나온다면은 내일 갭 뜨고 매매가 일단 갭이 뜬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퍼센테이지로 먹고 시작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을 해둬야 돼요. 정리를 하자면 뭐냐, 일단은 눈을 둬야 되는 거는 요 중동 지역 아랍에미리트 해가지고 그 국빈 방문해서 뭔가 협력이라던가 뭐 수주 이런 기대감 있는 키워드들이 나오는 쪽을 당연히 봐야 되는데, 그게 오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오늘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밤중이든 뭐 좀 있다가든 그게 나오고 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호재 뉴스가 있으면은 다음날 당연히 월요일 아침에 갭이 뜨고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갭 뜨고 시작하면은 좀 건드리기 꺼림직하고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애초에 금요일날 종배하신 분들은 그만큼 시가 갭에서 수익 바로 10%든 뭐 5%든 수익 실현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는 또 다른 결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에 좀 반응을 또 보여준 것도 있죠.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지 않나. 주간 일정은 14일부터 17일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그래서 오늘 정상회의에서 뭔가 키워드 나오는지, 그리고 미국 정부 대표단이 대만 방문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중 갈등주랑 연관이 돼 있죠. 1월 17일부터는 이렇게 그 스위스 넘어가서 다보스 포럼 참석 예정. 다보스 포럼에서 뭐 양자 쪽이랑 뭐 이것저것 좀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거 플러스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에 대해서 좀 자문이 열린다. 요 정도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PF 대출 이런 거 금리 같은 경우는 그냥 기억해 두시고, 시황에서는 일단 우리나라도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계속 봤을 때 외국인 주축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계속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금투도 매도하다가 이제 좀 매수세 이렇게 있기는 한데, 일단은 주축이 외국인이고, 요거에다가 이제 삼성전자 계속 요 외국인 매수세가 좀 쉬지 않고 계속 들어오나 그런 거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코스피에서 외국인 수급 이게 좀 실적 시즌까지 계속 이어지는지. 자, 그리고 이제 중국도 춘절 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1일부터 27일 있고, 코로나 확진자가 뭐 좀 폭증되면은 빠른 집단 면역 가능성. 그리고서 지금 중국이 이것저것 결국에는 이제 제로 코로나 이런 규제하던 거에서 다 이것저것 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계속 전환을 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뭐 코로나 이슈들 계속 부각이 되지만 이쪽은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 코로나 종목들이 뭐 또 중국에서 뭐 확진자, 뭐 춘절 앞두고서 확진자 급증 예상된다, 뭐 이런 뉴스를 붙이면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관련 주들은 좀 데이 트레이딩 뭐 아니면은 당일 뉴스 붙여주면은 그걸 이용해서 좀 매매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코로나 쪽은 특히 여기는 좀 만약에 물렸다면은 좀 흐지부지 끌고 가는 그런 대응을 하기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손절이든 뭐 익절이든 타이트하게 좀 대응에 대해서 자신 있으신 분들이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코로나 좀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그만큼 계속 이것저것 전 세계적으로 풀고 있고, 뭐 우리나라랑 지금 일본 이렇게 단기 비자 중단 이게 있기는 하지만 결국 중국 다 열어 제낄 거예요. 그리고서 올해 시황에서 가장 키워드 뭐다? 중국이 경기 회복을 하냐 마냐. 경기 회복입니다. 성장세가 아니에요. 경기에 대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로 계속 쪼이면서 뭐 소비부터 해가지고 계속 좀 다운됐던 거를 어느 정도 좀 돌려주냐. 그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중국도 지금 급하게 열어 제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걔네들도 자신 국가, 경제, 경기 좀 살려야 되는구나. 상황이 이대로 계속 가면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당장 멈추지 않겠죠. 이거 단기비자 중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보복성이긴 한데, 근데 뭐 이제 보복 자기들이 뭐 할 게 있나요? 자기들이 이제 코로나 뭐 확진자 폭증 뭐 100명 입국하면 거기서 뭐 3분의 1, 4분의 1이 다 뭐 코로나 확진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제한을 한 건데, 결국에는 자기들 뭐 돌고 나면은 좀 풀릴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늘길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뭐 다음 주 논의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17일날 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에 대해서 좀 자문이 그리고 좀 뭐 개최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 그런 것들, 그리고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양성률 한 자릿수로 좀 낮아졌다. 뭐 엄청 많이 낮아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내용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춘절을 앞두고 춘절 지나서 만 1, 2주 코로나 같은 게 이제 잠복기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나 싶은데, 결국 핵심은 시황에서 이제 중국 회복세, 그리고 중국이랑 직접적으로 좀 엮이는 섹터는 이제 보복 소비 쪽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 대표단 무역협상 이런 대만 또 들리면은 미중 갈등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중 갈등 주는 동국 RNS랑 유니온 머티리얼 뭐 이런 섹터들이고, 뭐 사실상 차트에서 뭐 엄청 포인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낮은 자리라는 거, 그 다음에 이슈를 뭐 붙여주냐 마냐.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특성이 하원 쪽이 이제 뭐 한 15번 투표 만에 하원 의장이 선출이 됐는데, 이제 메카시 중국과 경쟁에서 이길 거다. 즉
대놓고 미중 갈등 계속 진행된다. 그리고 패권 다툼을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가 뭐 겉으로는 좀 협상하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미중 갈등은 좀 계속 심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을 해 두시고, 보복 소비는 좀 흐름 계속 길게 생각하면서 이런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뭐 화장품은 한국 화장품 제조, 그 다음에 연우, 청담글로벌, 컬러레이 얘네들도 움직임이 이제 좀 봤을 때 이런 곳에서 뭐 고점 저항을 계속 맞고 밀리기는 하는데 추세는 좀 좋죠. 저점 지켜줄 건 지켜주고 계속 좀 천천히 올라오고 이런 케이스들, 혹은 뭐 장기평 내려갔다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화장품부터 해서 뭐 여행,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쪽은 연기금 수급 좀 계속 들어오는 섹터도 있고,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뭐 중국, EU, 미국, 뭐 영국 등등 그런 승인 이야기들이 또 톡톡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폭넓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봇은 새로운 뉴스는 없어요. 뭐 공장에서 입는 로봇 쓰는 현대차 그룹, 브랜드 만들고 뭐 사업 본격화, 뭐 브랜드 등록했다, 이런 키워드가 이제 1월 13일날 있긴 했는데, 이것도 뭐 어차피 메인 재료는 아니고, 지금 삼성 쪽 로봇은 그냥 강하죠. 그냥 강해서 보는 거예요. 왜? 삼성에서 일단 600억 투자를 하고 그거에서 주도주를 하나 만들어주고, 얘가 이렇게 가면서 나머지 로봇주들도 덩달아서 계속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지금 실상 좀 뚜렷한 키워드가 있진 않습니다. 뭔가 당장 붙고, 하지만 이제 삼성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대기업들 로봇에 대해서 연초에 제가 영상 올렸던 거 있죠. 그래서 또 이제 로봇 섹터 중간중간 뭐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지금 안 그래도 AI 챗봇이 잘 나가는 것도 있는데, AI라는 것을 사실 로봇에다가 도입을 하면은 엮어가지고 로봇도 단순 반복 노동이 아니라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뭔가 이제 좀 메커니즘 같은 거를 좀 돌릴 수 있겠죠. 순차적으로 갔다가. 그래서 그런 게 다 엮이는 좀 미래 산업이지 않나 싶은데, 로봇에 대해서도 세계 기업들에서 계속 투자하는 부분들.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상 이제 5만원 라운드 피겨를 좀 지키면서 한번 좀 슈팅을 주긴 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뭐 재료가 있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이런 고점에서 외국인 기관, 사모펀드 이런 수급이랑 그냥 광기의 구간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위에서는 그냥 차트 관점으로 매매할 수밖에 없겠죠. 뭐 고점 돌파하고 뭐 가냐, 아니면 분봉에서 지지 저항 돌파하고 뭐 좀 가냐, 이런 느낌이고, 휴림 로봇은 일단은 121선 위에서 좀 꿀쩍꿀쩍 버티는데 또 뭐 한번 슈팅 나오나, 이거 외에도 뭐 로봇 섹터들 좀 순환매 이런 것도 있었고, 자, 로봇은 그냥 눈에 둬야 되는 섹터 중 하나라는 거. 휴마시스는 2월 28일, 임시주총 3월.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이제 정치 테마에서 뭐 키워드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김기현 당대표 지지율 뭐 32% 1위. 그래서 나경원이랑 이제 좀 퍼센트 차이 좀 많이 난다. 32.5%, 뭐 26.9%. 국힘 지지층 첫 역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엮인 게 그쪽인 것 같더라고요. 나무기술이랑 브랜드 이거 요런 종목들이 좀 엮여 있는 걸로 알기는 하는데, 뭐 이거는 정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나경원 관련주는 이렇게 시푸드, 해산, 수산물 요쪽이고, 그 다음에 김기현 관련주, 요 수산 쪽은 여기서 뭐 좀 다시 밀리고 하면은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일본에서 방사선, 그 방사수, 이제 방류, 요것도 아마 상반기 중에 좀 나오겠죠. 저번 주에도 뉴스가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류 이야기로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어딨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주들은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됩니다. 수산물, 그 다음에 닭고기, 돼지고기. 왜? 그 바닷가에다가 이제 방사수 그거 이제 좀 후쿠시마 오염수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은 수산물에 대해서 조금 일본 것들 더 걸러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왔다. 이제 우리나라 수산물 관련주들이 좀 사실상 그거랑 뭐 직접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연관은 없기는 한데 그렇게 좀 움직였고, 그다음에 나 이러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거 못 먹어, 안 먹을래. 그래서 이제 육개, 닭고기랑 돼지고기, 그다음에 이제 뭐 방사능 제형 관련해서 우진, 오르비테, 얘는 이제 원전 쪽에도 엮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김기현, 뭐 한동훈 관련주 등등 다 묶어보시면 되고,
자, 카카오엔터는 넘기고, 그 다음에 종전, 휴전, 회담. 이것도 다음 달 3일. 뭐 저번 주에 이제 뭐 2월달 중에 이제 종전, 아니 뭐 회담이 이어질 수도 있다. 그 키워드로 갔다 이제 데모가 아침에 좀 갭이 반짝 떴는데, 얘네는 똑같아요. 포지션.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밀리면 좋아. 내려오면은 슬쩍슬쩍 또 잡으면서, 제가 요건 아예 일부러 좀 라운드 픽에다 그냥 선을 그어놨었거든요. 엄청 매력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또 내려오면은 비중 조절만 하면은 손해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섹터이지 않나. 데모, 유신, 인디에프, 뭐 KH, 건설, 얘네들은 또 양다리 엮여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건 쪽도 새로운 뉴스는 없지만 뭐 이런 정상회담에서 지원한 이걸로 갖다 또 뭐 한 5% 10% 반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담 협상 이런 찌라시성, 사실상 쟤네가 뭐 진짜 가장 메인은 당연히 이제 회담이 이어지고, 이거 진짜 종전할 수도 있겠다, 휴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는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전 세계 경제부터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서방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세계 규제 받으면서 규제 속에 갇혀가지고 좀 힘들죠. 그래가지고 양측이 둘 다 좀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상 러시아에서 진짜 우크라이나를 아예 정복을 할 수 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그러면 역으로 왔다 러시아를 치고 가가지고 정복을 할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서 우크라이나 측이 사실 러시아 본토까지 쳐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원이 안 이어질 거예요. 왜? 애초에 서방 국가에서 지원해줬던 조건 중에 하나가 영토 수복까지지 러시아를 쳐들어가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 어차피 서방 국가에서도 계속 돈이 나가는 거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규제 받고서, 물론 이제 뭐 자존심도 있고 정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뒤에 엮여 있겠죠.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영토 뭔가 좀 전리품이라도 내세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는 전리품으로 야, 우리가 점령한 땅 이거 인정해줘라, 그러면은 전쟁 끝날 수 있어, 이건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뭐죠? 야, 우리 땅 뺏어가 놓고 뭔 소리야, 우리 땅 돌려주고 그 다음에 니네가 침공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피해배상해라, 이런 내용인데 서로 이쪽이 양립이 될 수가 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뒤에서 뭔가 협상이 이어진다거나 뭐 서방 국가 측에서 또 뒤에서 압박을 할 수도 있고, 러시아 측에서도 뭔가 좀 전쟁에 대해서 너무 심화되는 거를 좀 더 길어지고 하는 거는 양측에 둘 다 부담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올해는 좀 전쟁이 끝나길 바라면서,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은 바로 뭐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가 뭐 시장에 바로 공급되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런 기대감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에너지 인플레 잡힐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인플레 얘기를 하니까 생각난 건데, 중국이 경기 회복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유가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 경제 회복, 기업들이 많이 돌아간다는 거고, 기업이 많이 돌아간다는 거는 공장들이 많이 돌아가는 거죠. 공장이 많이 돌아가면은 공장 돌리는데 기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한데, 세계 경제가 다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엄청 복잡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챗봇도 사실상 지금 당장 뭐 있지는 않지만 금요일에 이제 AI 뭐 정부에서 뭐 30%까지 뭐 상용화 기업 뭐 이런 것부터 얘기 나오기도 했고, 챗봇 쪽은 GPT-4부터 해가지고 뭐 솔트룩스, 루시아, 마이크로소프트 12주 투자 확정 여부 요렇게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는 주민터넷부터 해가지고 정부 AI 혁신 투자 강화, 활용기업 뭐 30% 목표 이런 걸로 주민터넷부터 해가지고 좀 AI 쪽 빅데이터 이런 기업들도 좀 움직이긴 했는데, 저는 빅데이터 쪽보다는 보면은 챗봇 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부터 해가지고 뭐 코난 테크놀로지, 얘는 이제 신고가죠. 그래서 4만원 라운드 피겨 위에서 뭐 좀 잘 지켜주면서 움직이는지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얘는 뭐 또 차트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저항 구간 엄청 이쁘게 만들고서 좀 돌파하는 것도 있기는 했었는데, 일단 윗자리다 보니까 4만원짜리 잘 지켜주나. 그 다음에 솔트룩스는 2만원 맞고 밀렸는데, 얘는 좀 계속 눈에 둡니다. 이거 또 미친 척하고 뭐 아니면 루시아나 뭐 아니면 오픈 AI 뭐 이런 뉴스로 갖다 또 2만원 돌파하면서 얘도 신고가 갈 수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최근에 움직임이 워낙 좋아서. 저는 물론 얘는 밀리면 좋겠지만 뭐 수급이 큰 금액은 아니어도 조금씩은 꾸역꾸역 18,000원 이런 저항 이런 구간도 또 돌파하고 2만원 넘어가면 이제 거의 신고가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챗봇 시리즈들, 셀바스 AI까지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챗봇 좀 묶어보시고, 자, 오늘 뭐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서, 세일즈 외교, 경제단 이끌고 30개 MOU, 뭐 MOU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이야기가 오고 간 게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좀 뭐가 탁하고 그 빈쌀만 왔을 때처럼 뭔가 툭 튀어나오나 그런 거 나오면은 아마 오늘 나오면 밤에 나오겠죠? 나오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보시되, 이런 게 평일 장중에 나오는 게 좋기는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단은 나오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뭐 관심 테마에 제일 우선적으로 둘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도 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중동 지역은 이거에서 식더라도 그 뒤에 네옴시티, 그 다음 뭐 인니, 원전은 사실 이쪽 외에도 다른 뭐 체코, 사우디, 폴란드 뭐 등등 해가지고 계속 이어지죠. 좀 묶어봐야 되는 섹터. 자, 그래서 이런 MOU에서 어떤 계약이 튀어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위스 다보스 포럼 17일 양자 우리네 양자 관련해서 뭐 좀 발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네 코이버 드림 시큐리티 텔레필드. 근데 양자 쪽은 종목들이 조금 상태가 좋진 않아요. 깔끔하게 상한가를 닫아주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뭐 네옴시티는 뭐 징그럽게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아랍에미리트 건설 요쪽에는 일단은 뭐 한미글로벌, 히림 이런 애들이 좀 부각이 됐죠. 히림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 과거 뭐 수주 했던 것도 한 몇 개 있고, 한미글로벌도 그 인력에 대해서 뭐 수주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엮이는데, 이런 중동 관련 주들, 경제사절단 관련 종목들, JST나도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뭐 건설 쪽이 수주가 나올 것보다는 아마 원전 쪽이랑 MOU, 원전이랑 방산 이쪽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부터 해가지고 뭐 방산 관련 섹터들, 방산이 됐다. 이런 우량주들, 방산 쪽은 조금 중소형주보다는 우량주들, 한국항공우주, 뭐 LIG 넥스원, 현대로템, 뭐 하나시스템 이런 방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2분기에 테슬라 그 위성 그거 뭐 우리나라 좀 도입한다 뭐 그런 내용 때문에 AP 위성이 움직이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이런 방산 섹터, 그리고서 원전 쪽은 바라카 원전부터 해가지고 엮이는지, 대신에 이제 시간에서 보성파워텍, 그 다음에 우리기술 이렇게 좀 움직였었거든요. 보성파워텍부터 해가지고 보성파워텍 9%, 우리기술 5%, 뭐 한신기계, G2파워 등등이 있는데, 보성파워텍은 이 앞에서부터 움직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내일이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얘는 시간에서 대장하고 갭 떴다가 얘는 밀리고 다른 애가 대장으로 치고 갔던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5번 갭 뜨면은 그날 얘가 분명히 시간에서 강하고 다음날 갭도 강했거든요. 그래서 대장인가 싶었는데 갭 뜬 것 중에 한 5번 중에 한 3, 4번 정도는 갭 뜨고 다른 애들한테 대장 뺏기고 그랬던 케이스가 많이 기억이 있어요. 뭐 내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 좀 순환매 개념으로 뭐 우리기술 121선 좀 눈앞에 두고 있고, 한신기계를 좀 저는 메인으로 보긴 했는데, 한신기계가 일단 최근에 이런 저항, 이런 구간을 좀 넘어가면서 저점 계속 올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도 좀 올라오는 장기평 120선 그런 거 위고, G2파워도 뭐 차트는 사실상 다 비슷비슷하니까 G2파워는 이제 좀 시세준다 싶으면 이제 만원 구간 저항을 좀 생각을 해둬야겠죠. 에너테크도 최근에 좀 강한 모습 보이는데, 이런 원전 섹터 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 관련 주들 뭐 뉴스 나오면은 그 MOU 내용 보시면서 뭐 기업이 엮여 있거나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은 체코, 폴란드, 사우디, 카자흐스탄은 지금 러시아가 뭐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빼더라도 사실 카자흐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는 올해 MOU 좀 이어지나, 그다음에 뭐 내년부터 좀 계획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부터 해가지고 뭐 우간다는 별 내용이 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하죠. 역시나 아무래도 좀 돈 많은 국가들이 중요하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 기후위기 원전이 답이다. 뭐 예전부터 계속 원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뭐 투자도 있었고 그렇기는 한데, 이런 식의 원전에 좀 붙여줄 수도 있는, 갖다 붙이는 데는 또 나쁘지 않은 그런 뉴스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원전 섹터들, 메타버스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는 뭐 지오소프트 이런 거는 이제 개별주죠. 오아시스 그 뭐 마켓 상장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뉴지레파마가 4세대 대상암제 뭐 투약 시작해가지고 뭐 3주째 독성 없고 4주 차면은 이제 뭐 첫 투약 데이터 이런 거 좀 뽑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좀 좋게 나오고 하면은 기술이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밤중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계속 저번 주부터 요번 주까지 관심 테마는 사실 메인은 똑같습니다. 지금 뭐 중동 이게 뭐 매매하기 수월할 것 같지는 않은데 갭 뜨고 뭐 지지고 복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눈에 둬야죠. 중동 아랍에미리트 원전 해가지고 건설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메인으로 두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그 방산 쪽에 이제 지금 드론 애들도 한번 좀 엮였었죠. 코콤 뭐 한컴이드. 그래서 얘네가 혹시 뭐 드론 요즘 또 여기저기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그쪽 전쟁도 그렇고 이란 쪽도 그렇고 뭐 드론으로 뭐 자폭 테러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북한 무인기 그것도 이제 드론이죠. 그래가지고 드론 키워드들도 계속 붙여주다 보니까 드론 그 다음에 이제 챗봇이랑 이제 삼성 로봇 얘네들은 별 뉴스는 없는데 일단은 좀 아직까지는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추세가 확 꺾이기 전까지는. 그리고 또 많이 꺾여가지고 시장에서 소외되면 그때 또 봐야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런 거 베이스로 나머지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얘네가 이제 메인인 것 같죠? 그래서 이거 메인으로 좀 볼 것 같고, 이거 외에는 뭐 해인 같은 거 이거 개별주 뭐 이런 자리 좀 위에서 뭐 대금도 좀 다시 1000억 정도 버티면서 있었는데 혹시 옆으로 기다가 한번 좀 슈팅 주나 그 정도를 묶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종목은 테마는 이렇게 보면서 시장이 좀 심심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싶어요. 설 연휴 앞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요번 주 좀 막 여태까지 저번 주는 엄청 강하게 치고 올라왔죠. 저점에서. 있어. 지수가 저점에서 엄청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요번 주는 좀 옆으로 기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제 당일 추이,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수급 이런 것들 계속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설 연휴 앞두고 조금은 횡보하나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으로 어떻게 엮이나 그런 거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막 이제 눈이랑 비랑 왔다 갔다 섞이는데 눈길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